빨갱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 본 피청구인 대리는 역사의 법정이 된 이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론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민형사건과 달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기에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취사 선택의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맥락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6년 10월 JTBC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대통령의 큰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지고 이에 일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거리에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부 국민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도 모른 채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용어는 검찰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방해 강요, 사기, 증거인멸이라는 죄명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은 공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특히 국회는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보장과 달리 국가기관 간의 권한 행사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해석 영역으로 이를 확장하고 축소한다면 권력 분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탄핵이란 국회란 헌법기관이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을 최종적으로 견제하는 권력행위입니다. 그 효과가 다른 헌법기관의 최종적 중단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권력 분립의 예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정상적인 운영 과정이 아니므로 예외 중에 예외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외를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예외 중의 예외는 더욱더 그 해석의 엄격함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격함은 바로 철저한 법치주의 준수에서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국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대표성에 걸맞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그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 부정부패의 가장 큰 고리는 경제적 이득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공모자라고 한다면, 아니 그 위치와 권한의 정도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대통령이 얻은 이득이 나오기는커녕 최서원조차도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일반적인 합법적 통치행위에 의해 번번이 실패한 사례만 나올 뿐입니다. 이 법정에도 상당수가 녹취록으로서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김수현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 사건의 실체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고영태, 김수현, 유상현 등의 대화를 보면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칭되는 최서원과 공모를 하는 정황은커녕 대통령의 지인으로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최서원을 오히려 속이려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과 공모를 하였다면 최서원의 손발의 역할을 했던 이들의 뜻에 피청구인이 따라 주거나 이들에게 이득이 가는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서원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대통령의 개인적인 대소사 정도를 도왔던 사람이 대통령의 임기 초기도 아닌 2014년부터 갑자기 고영태 등과 갑자기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자신의 행동이 혹시라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에게 알려질까 봐 매우 노심초사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대통령이 최서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외에 소추 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정황입니다. 또 다른 이 사건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영태 등이 최서원이 피청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정황을 이용하려던 것을 폭로하려고 오래전부터 기획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영태 등이 이와 같은 폭로를 기획한 이유는 그들이 최서원을 이용하여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자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의 목적은 그들이 얻지 못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지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탄핵 사태까지 이루고 말았고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 자체에 지금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사건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OECD 가입 국가이고 세계 10대 무역 국가이며 1년 예산 400조를 집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최소한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문화체육 관련 부분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국고가 낭비한 것은 전무하며 최서원 등이 이득을 취한 것은 소추 사실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중대한 위반이라는 헌법 정신을 결부하여 그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이란 말이 본 헌법재판의 고려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정파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자는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연과학처럼 증명이 가능하고 수학 공식처럼 도식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명 국가의 정치적 자산이고 그 나라의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에 따른 호언 의지가 결부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그 역사가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숨처럼 중히 여긴 헌법이지만 곳곳에 해석의 여지와 판단의 개입 여지가 많고 역사적 경험의 부재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는 면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회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절차를 과연 생략할 수 있는지, 불소추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임의 및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 야당만이 지정한 특검법이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등등 헌법적 판단을 요하는 모든 일들이 뚜렷한 판단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매 사건마다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제 변론을 다음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력적 다툼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한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일반 민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재판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의 본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호하는지 여부가 직결되는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배제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엄성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대리인의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